우리 내가 착각의 챔피언이라는 거는 뭐 이제 아는 거고, 착각의 챔피언이다 보니까 뇌는 끊임없이 조작을 하고 또는 편집을 합니다. 금방도 많이 조작하셨고 많이 편집하셨어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미해결 과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어떤 거든 다 남아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러면 이 미해결 과제는 끊임없이 뭐가 될까요? 저기 이제 있는 그림처럼 끊임없이 올라오려고 하죠. 이 올라오는 게 현실적에서 불가능하면 어디로 가느냐면 관념적 세계로 가요. 관념적 세계는 뭐냐면 상상을 통해서도 혼자 창조를 해가면서까지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게 뭔가 계속 올라오는데 현실에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은 안 되는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피드백이 내 안에서 비추는 거하고는 전혀 엉뚱한 쪽으로 피드백이 들어오면 나는 서운해지고 화가 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보는 게 이제 우리 뇌가 가진 착각의 챔피언 또 미해결 과제를 보는 오늘 그 이야기의 한 퍼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또 다른 퍼즐에서 오늘 수업하는 내용인 이 반전을 가지고 한번 풀어보면 또 다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전은 이거예요. 타인에게 하고 싶은 행동을 타인에게 했을 때 들어올 수 있는 부정적 피드백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외부로 향해야 될 이 행동이 내 자신으로 향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외부로 향해야 되는 건 외부로 던져버리면 되는데 이걸 현실 세계에서 뭔가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또는 그 대상에게서 돌아오는 반응이 부정적인 게 올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아예 외부로 던지지 못하고 그걸 내부로 향해 버린 거.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반전이라고 해요. 이게 한 가지 개념이고 또 다른 개념은 다른 사람이 나한테 이런 걸 해주기를 원해. 그런데 다른 사람은 나한테 관심이 없고 전혀 뭔가 주지를 않아.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내가 나 자신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반전을 이해할 수 있다. 첫 번째 관점은 내가 남에게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고 나에게 향하도록 하는 것. 또 한 가지 관점은 타인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데 현실에서는 해주지 않으니까 내가 그걸 대체해버리는 것.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이해하는 게 나중에 뒤에서 설명하는 부분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 스스로에게 자기 위안을 한다, 나를 위로한다, 이게 좀 정당하다, 이게 합리적이다 하는 것들이 대부분 뭐냐면 뒤에 설명한 그 내용이에요. 타인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지만 타인이 해주지 않을 때 내 스스로 그걸 해주는 것. 자, 이게 이제 반전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럼 박사님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사회적으로 볼 때 이 반전은 긍정적인 면을 많이 가지죠. 뭐냐면 저 사람은 참 착하다, 마음이 넓다, 그리고 참 신사다, 에티켓이 있다, 예의가 바르다 이렇게 이제 평가받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공부를 할 때 이 접근 방법은 뭐냐면 심리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는 반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 내용들이 앞에서 배운 내사, 투사, 융합, 지금 오늘 하는 이 반전까지도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함께 있습니다. 맞아요. 실제로 현실 속에서는 이 반전은 좋은 부분들이 많죠. 타인에서 받지 못하는 걸 나한테 스스로 해주는 것이 뭐 자기 위안이 되고 그렇게 짧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뭐냐면 내가 나 이게 사실 원하는데 이걸 좀 해줬으면 좋겠어라고 던지고 이 사람이 그거는 내가 해주고 싶지만 안 돼. 이렇게 접촉하고 소통하는 걸 우리는 만남. 그거 우리가 알아서 하는 거 접촉. 그래 돼야 되는데 그걸 스스로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 마음도 알아보지도 않고 나는 저 사람 안 해줄 거야. 나에게 줄 게 없을 거야. 해서 내 스스로에게 위로해 버리고 그 순간에 뭐 되냐면 상대방하고 뭐가 안 되나요? 소통이 안 되죠. 단절돼 버리죠. 그 개념이에요. 타인과의 우리는 상호작용 속에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잖아요. 근데 반전은 뭡니까? 이 어디로 향하고 있나요? 내부로 향하고 있으니까 타인과의 상호작용보다는 어디로? 자기 자신의 행동, 거기에 초점이 가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의 행동에 초점이 가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과의 어떤 소통에는 걸림돌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가 되죠. 그 외부가 아닌 내부로 향하는데 그걸 사람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저 사람은 내성적이라서 그래. 과연 내성적, 내향적이라고 표현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자기 자신으로 돌릴까? 물론 그런 성향이 있을 수가 있겠죠. 외향성보다는 내향성인 사람이 반전을 더 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반드시 그렇지만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향적 성격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성장 과정에서 뭔가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고 성공 경험을 많이 하고 했다면 반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내향적 성격이 우선에 표면적으로 볼 때는 내향적 성격이 반전을 더 많이 한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또 이 반전을 내향적 성격이라고 착각하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향적 성격이 대부분 누군가에게 뭔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못하고 안에서 처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성장 과정에서 어떤 피드백을 받았냐에 따라서 차이지 근본적인 거는 내향적, 외향적은 또 아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화를 내고 싶을 때는 화를 내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화를 내지 않는다. 왜? 화를 안 낸다는 건 표면적으로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걸 반전시키지 않으면 되는데 우리는 그걸 반전해버릴 때 문제가 생긴다. 타인으로부터 우리는 위로를 받는 것도 때로는 필요해요. 그런데 타인으로부터 위로받지 않고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스스로 자기를 위안해버렸으니까. 그 스스로 위안했다는 것은 좁혀져 있는 거잖아요. 작은 어떤 힘이잖아요. 타인과의 어떤 소통에 차단을 시켜버린 상태니까 다른 사람하고 관계가 멀어지게 버리고 나는 내만의 경계에 갇혀버린다. 반전은 왜 생기는가? 억압적이거나 비우호적인 성장 환경. 내사 아닌가요? 성장 과정에서 나의 가치관이 정확하게 아직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부모나 주변 사람들의 어떤 가치관이 들어와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거 하면 안 돼, 그건 나쁜 거야 라고 쳐놓은 것 때문에 내가 반전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온전히 나로서는 나 그거 불편해, 왜 그렇게 해? 나 지금 화가 났어, 난 그거 싫어, 그거 좋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하는 게 그건 나쁜 거야,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면 예의 바르지 못한 거야 하는 어떤 내사 때문에 안 할 수도 있다. 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오죽이지 않았다, 또 나를 많이 억눌렀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오죽이지 않으니까 나의 어떤 행동 표출에 대해서 분명히 부정적인 게 들어올 거야. 그래서 말해봐야 소용없어. 그냥 내 안으로 돌려버리는 거야. 아이고 내가 잘못 나서 그렇지, 내가 부족해서 그렇지 하고 돌려버렸단 말입니다. 환경의 억압에 대해서 처음에는 대부분 그 환경의 억압에 저항하거나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내가 견디기 힘들 정도로 반복해서 들어오거나 강하게 들어와 버리면 내가 그게 저항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환경적 억압에 의해서 반전이 생기지만 나중에는 내 스스로가 환경을 대신해서 반전을 시켜버린다는 겁니다. 살아가다 보면 처음에는 대부분 외부적 압력에 의해서 내가 억압이 당하지만 그 억압이 반복되면 내 스스로 나는 그 억압하려던 그 통제 속에 질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아무도 통제 안 하는데도 내 스스로를 내가 통제하는 억압 상태에 놓여 있다. 그건 뭔가요? 반전 상태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요것 때문에 우리 반전이 생긴다. 내사에 의해 생긴다. 참 중요하죠. 이 내사.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공부할 때 제일 먼저 배운 게 내사잖아요. 내사. 그러면 이 사람이 반전하는 건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이 지금 반전 때문에 힘들어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나요?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손가락질하기보다는 저 사람이 저런 성장 환경 속에서 저런 내사가 돼서 현재 반전으로 인해서 외부와 소통을 차단하고 있구나. 처음에는 의식하지만은 나중에는 그게 의식하지 못한다. 의식하지 못한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이미 습관화되고 자동화되어 버린다. 그래서 반전하는 사람들을 잘 관찰해 보면 자기가 반전하고 있다는 걸 몰라요. 내적인 충동을 신체의 긴장으로 막는다. 여기 대인관계에서 보면
불필요하게 긴장을 많이 하고 있거나 경직된 얼굴, 네, 그냥. 신체적 어떤 긴장, 초조 이런 걸 많이 올리는 게 뭐냐면 안에 내부로 지금 이 에너지가 향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나를 불편하게 만들어버린 상태. 그런 것들이 반전을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외부로 소통을 해야 본인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끊임없이 지금 내부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남편에게서 찾지도 않고 가족에게서 찾지도 않고 다른 데서 찾아요. 왜냐하면 이 반전은 편향을 가져와요. 편향은 뭐냐면 수많은 것들 중에 어느 특정 하나에 초점이 맞춰지고 그게 전체 다다 라고 해버리니까 이 편향에 의해서 또 뭐가 생기면 왜곡이 생겨버리고 그 왜곡이 점점 일반화돼 버리면 아, 내 생에 폭망이다. 이번 생은 정말 폭망이다. 끝났다. 이렇게까지 또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나쁜 거야. 그런 것들은 안 돼. 라는 게 내사대일 수도 있고, 왜냐면 투사는 대부분 내사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어떤 가치나, 내 안에 있던 규범이나, 내 안에 있던 이런 정서하고 맞지 않는 거에 대해서 틀렸다라고 계속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게 투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이 불편하게 만들어요. 왜냐면 내 안에 있는 걸 끄집어 올리잖아요. 아, 그러면 이 투사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올리면서 넌 나쁜 거야 라고 하는 게 투사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안에 있는 그 내사된 그런 부정적 감정이 안에 있는 거를 스위치로 올린 거예요. 해답을 찾으셨잖아요. 그럼 해답을 찾은 건 뭐냐면 온전히 지금 여기에 내 자신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 내게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내 안에 감정 정서가 있었구나. 그게 있는데 저 대상이 나에게 스위치를 눌린 거예요. 그럼 내가 여기서 괴로워했던 거, 불편해했던 것도 나예요. 근데 지금 이 순간 아, 그것 때문에 그렇구나 깨달은 거 그것도 나예요. 이걸 우리는 뭐냐면 실존이라고 하거든요. 안다는 거는 알아서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거는 있어요. 기억은 지울 수가 없으니까 알면 일단 분리가 돼요. 그 냉정은 필요하죠. 왜냐하면 그 냉정을 못하면 융합이 되니까. 그러니까 싫으면 그 싫은 대로 아, 이래서 내가 싫구나. 그거조차도 우리가 관조되잖아요. 근데 내가 그 싫구나, 이래서 싫구나를 모르면 그 감정의 부정의 감정이 융합되가 나를 괴롭히니까. 해결하는 방법은 끊임없이 내 안에 뇌로 보면 그게 강한 전형신경 회로잖아요. 이건 지울 수가 없어요. 안 없어져요. 그럼 이걸 없앨 수는 없지만 이 강한 뿌리의 정서를 없애는 거는 그러니까 지나간 기억은 퇴색은 돼도 사라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 뇌의 기억을 없애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망각, 하나는 소고거든요. 망각은 뭐냐면 이 자체가 기억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게 우리가 망각이라고. 이거 뇌에서 자동적으로 일어나요. 잠재의식에서. 이걸 못 시키면 인간은 생존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망각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뭘 잊어버렸다? 좋은 거야. 그걸 안 잊어버리면 내가 생존이 안 되니까 뭔가 뇌 자체에서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물론 뭐 병적인 망각하고는 또 다르겠지만 속어는 뭐냐면 새로운 어떤 자극 정보가 들어와서 이게 생생하게 자리를 잡아버리면 기존의 기억이 가라앉아서 묻혀버려요. 망각은 없어진 거고 이 속어는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가라앉아 있을 때 새로 들어온 게 강한 정서를 만들어버리면 기존의 이 지나간 이 기억이 단순히 그냥 기억으로 남아버려요. 그전에는 강렬한 정서를 가지고 나를 괴롭혔는데 이건 더 이상 현실의 나를 괴롭힐 수 없는 아, 옛날에 그런 적도 있었어. 제가 아까 지나간 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그 정도 감정이 격해지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저에게는 그 일들이 전부 다 전체성 안에 들어와 가지고 아, 옛날에 그런 적도 있었었지. 왜? 지금의 내가 쿠션이 만들어져 버리면 과거에 대한 팩트는 그대로 있는데 거기에 깔린 정서는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그거가 있는 것 자체 아, 내가 있구나. 그냥 그대로 수용하고 그러면 수용한다는 건 뭐냐면 어디서 수용하냐면 지금의 현재 나로서 수용해버리면 그건 이미 내 전체성 안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훨씬 좀
편안해지실 거예요. 반전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반전이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좋은 부분이 많죠. 그런데 여기서 접근등하는 거는 걸림돌, 문제적 관점에서 들어가면 이 반전이 결국 뭐를 만듭니까? 접촉 경계 혼란을 일으킵니다. 접촉 경계 혼란은 A와 B가 만날 때 서로 중첩되는 부분, 여기서 우리는 교집합이 일어나는 이 부분에서의 만남이 일어나야 되는데 여기가 혼돈이 생겨버렸기 때문에, 혼란이 생겨버렸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면 만나기는 만나는데 온전히 교감할 수 없고 소통할 수 없는, 발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죠. 그러면 이 접촉 경계 혼란은 결국은 뭐냐면 그 접촉하는 거에 대한 내 안의 회피성을 가져버립니다. 접촉하지 않고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내 안에 이렇게 있을 때 나는 편하다고 착각해버리는 거죠. 왜냐면 일시적으로 내가 저기에 굳이 가서 남 눈치 봐야 되고 싫은 소리 들어야 되고 불편한 거 겪기 싫어서 이 안에 들어서 행동을 안으로 돌려버렸으니까 나는 내 안에 갇혀 있는 상태인데 일시적으로는 편안해요. 안정돼요. 그러나 뭐가 문제가 됐죠? 접촉 경계 혼란으로 인해서 관계가 차단돼 버리니까 나는 안에 갇혀버린 존재가 되어버리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인데 사회적 관계 속에서 상호 접촉을 통해서 우리가 보완을 해가면서 점점 진화해가는 존재인데 결국 접촉 경계 혼란은 나를 좁은 경계에 갇히게 만든다. 내 안에 이 억압된 이걸 가지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은 거예요. 이 안에 안 좋은 부정적인 억압된 게 꼭 늘려놓은 게 있는데 여기서 이와 비슷한 뭔가 행동을 하는 사람, 저러한 뭔가 보이는 그걸 봤을 때 내 안에서 이게 너무 괴로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하고는 아예 관계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쪽은 더 이상 안 해 하고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하고 관계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 아마 그 사람하고는 관계를 끊어버릴걸요. 욕구나 그런 걸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부분을 나는 못하니까 안으로 반전시켜 놨잖아요. 나는 그걸 억압시켜 놨는데 저 친구는 지금 그걸 하고 있으면 그 내가 그게 불편한 거예요. 그때 본인이 느끼는 그 감정을 열등감이라고 그래요. 그럼 그 순간에 나는 열등감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또 나는 싫은 거예요. 근데 그 열등감의 이면에는 뭐냐면 내가 저걸 해야 되는데 이건 의식이 아니에요. 잠재의식처럼 나도 저걸 하고 할 줄 아는데 나는 이미 반전시켜 놓고 억압시켜 놨는데 저 친구는 하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그게 편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가치나 규범이나 정서가 있잖아요. 이 정서. 이거에 부합되도록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려는 본인의 심리가 지금 작동되고 있거든요. 죄송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런 통제될 수 있는 대상은 없거든요. 그건 뭐냐면 타인은 모두가 다른 존재지 틀린 존재는 아니다라는 건데 내가 이게 너무 강하게 틀을 만들어 놔버리면 여기에 못 들어오는 집단은 전부 다 틀린 집단으로 하게 되면 그때부터 내 안에 부조화가 생겨요. 그럼 내가 지금 불편한 거예요. 상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핵심은 실존이에요. 실존이 뭐냐면 지금 여기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 여기에 내 자신을 인정하고 수용 못하는 데서부터 모든 게 비틀리게 돼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 실존하고 있는 나 자신을 수용하고 인정해버리면 그래 이것도 나고 이것도 나고 나에 대한 수용 인정이 생겨지면 타인에 대한 부분에 다름이 그때 작동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런 그러니까 뭐 저런 거기 있네. 왜? 내 안에 나로서 존재할 때는 그 어떤 부자가 와도 그 어떤 잘난 사람이 와도 그 어떤 주도성을 가진 사람이 와도 내가 불편함이 덜해요. 그런데 내가 실존하지 못할 때는 뭐냐면 자의식이 과잉되어 버리거든. 자의식 과잉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나 다른 사람들이 보이는 관심이나 관찰이나 피드백에 대해서 내가 민감하게 계속 반응하는 상태를 만들어 넣어야 돼요. 이건 뭐냐면 자의식 과잉은 자기 상실 상태에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게 제가 실존이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만나기는 만나는데
만나기는 만나는데 이 모든 에너지가 어디로 와 있나요? 안으로 와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서 뭔가 활력이 없는 상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상담을 하거나 치유 과정에서 이 사람들은 자꾸 자기를 숨겨요. 네. 자꾸 도망가려고 그러고 합리화하고 이런 이제 특징을 보입니다. 이제 반전의 형태, 강박이 나오죠. 강박은 무의미한 특정한 어떤 사고나 행동을 반복하는 것. 그걸 우리는 강박이라고 합니다. 그럼 강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강박적 사고, 또 하나는 강박적 행동. 강박적 사고는 우울이나 뭐 불안, 뭐 어떤 스트레스와 관련된 부정적인 걸 계속 떠올리는 거니까 불편한 거잖아요. 네. 그럼 이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행동이 강박적 행동이에요. 네. 그럼 강박적 행동의 의도는 뭐냐면 이 강박적 사고로 인해서 내가 부조화가 일어나고 불편하니까 이걸 해소하기 위한 특정한 행동. 그것도 사실은 무의미한 거지만 의도는 뭡니까? 내 안에 강박적 사고를 줄이거나 없애기 위한 긍정적 의도예요. 그럼 우리가 다리를 떨고 있다, 어떤 뭐 틱을 보인다, 만지고 나면은 뭐 계속 확인을 한다, 뭘 닦는다, 이런 강박적 행동들은 대부분 뭐냐면 강박적 사고를 줄이거나 없애기 위한 긍정적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열등의식은 자기 자신을 좀 더 낮게 여기거나 부정적으로 여기거나 조금 자기 자신을 축소하는 그런 우리는 열등감이라고 해요. 그와 관련된 정서들. 이 열등감 자체가 원래는 뭐냐면 내가 남들보다 더 나아야 된다. 남들보다 더 우수해야 된다라는 그게 기저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현실에서 내가 그 우수한 부분을 확인하려고 하는 게 충족되지 않을 때 나는 뭐냐면 현실에서 안 되니까 내 안에 있는 이 원래의 욕구는 우월감이에요. 이 우월감이 현실에서 표출이 안 되니까 눌려가 억압시켜 버리니까 그때 생기는 그 감정이 뭐냐면 열등감이다 이 말이에요. 반전이 내사에 의해서 생긴다 했잖아요. 그럼 내사라는 거는 내가 아닌 또 다른 내가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걸 우리는 뭐냐면 관찰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관찰자가 있으니까 그럼 관찰자는 뭐 관찰 대상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 관찰 대상이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가 되나요? 내 자신을 대상화시켜 버리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뭔가 부자연스러워지는 상태가 되죠. 네. 자기 안에 갇혀버리는 상태.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거나 비도덕적인 것으로 지각할 때 생기는 게 죄책감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분노 감정의 반전이다. 분노감이 투사된 것이다. 자기 자신에 대한 그 분노감. 밖으로 향해야 될 게 안으로 들어가게 내 자신에 대한 그 분노감이 투사돼서 우리는 죄책감을 느낀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울증은 어떨 때 생기나요? 그걸 우리는 좌절이라 그래요. 반복적인 좌절 또는 실패. 이 경험이 누적될 때 나는 무기력감을 느끼고 그 무기력감에 의해서 우울증이 될 수 있다. 정신 기능이 지속적으로 저하되는 것. 그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 그럼 우울증은 심각한 거예요. 일상생활에 악영향을 미칠 만큼 정신적 기능이 저하되게 만드니까.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 일상 어떤 생활하는데 지장을 받잖아요. 기능이 다운돼가지고. 그래서 우울증도 일종의 정신적 감기 걸린 것과 똑같은 상태를 만들어서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못하게 만든다. 우울증이. 우울증 환자들이 보이는 증상들이 보면 망상, 그 다음에 불안, 무기력 또는 이제 식욕 부진, 환각이 생기기도 하고 최종적으로는 우울증이 계속 진행되어 버리면 자기 상실 상태에서 특정한 편향이 생기죠. 그 편향은 나머지 모든 부분을 차단해서 편향된 그게 모든 것이 다다라는 착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우울한 이게 너무나 고통스럽게 힘드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결국 내 생명을 끊는 게 해결책이다라는 엉뚱한 결과를 도출해가지고 자살 충동이 일어나게 하거나 실질적인 자살 시도를 하게 만드는 게 이 우울증입니다. 위험한 거죠. 자신을 파괴하게 된다. 자살이라는 게 결국은 자신을 파괴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본인은.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 다른 선택지가 많이 있는데 왜 저렇게 했을까라고 말하지만 이 우울증은 그 정서에 중독된 상태에서 합리적 사고를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위험한 거다 이 말이에요. 반전의 또 다른 형태는 정신과 신체 질환을 일으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희노애락의 감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걸 정상적으로 표출할 수 있다면 우리 정신적으로 되게 건강해지겠죠. 근데 부정적인 어떤 감정, 뭐 쉽게 해서 슬픈 감정이나 어떤 화나는 이런 감정들을 계속 억압시키기만 한다면, 억압시키는 만큼 우리 이 정신과 신체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정신적인 이 억압에 의해서 신체적인 특정 부분의 긴장 또는 경직 상태를 만듭니다.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정신적인 부분의 어떤 질환뿐만 아니고 신체적인 질환을 야기시킨다. 고혈압이나 소화기 장애, 호흡기 장애, 여러 가지 신체적 질환들이 이러한 반전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다. 반전의 치료, 요까지 말고 요 반전의 치료는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